안녕하세요. 송천 FM 마을통 진행을 만든 남지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지구 수다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을 모셨어요. 각자 본인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동에서 온 4살 아이 엄마 박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천동에 사는 평범한 엄마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북동에서 온 최정미라고 합니다. 저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다가 너무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래서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 그렇게 하다 이렇게 수담이 같이 왔습니다. 자, 지구 수다미의 회원으로서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첫째 주가 우리 뭐였었죠? 이메일 지우기, 이메일 데이터 지우기, 등.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데이터 사용하는 걸 좀 줄이자는 얘기했었죠. 근데 활동 잘 하셨어요? 네, 진짜 많이 지웠어요. 몇 개월 만에 한번 열어본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에? 네이버에 999 있어서 그거 지웠어요. 999면 이게 더 이상 이게 그 뭐지? 카운팅이 안 되는 숫자일까 999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거를 지웠죠. 몇 년 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프로젝트가 대기 전력을 줄이는 거 네네네. 있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원래 똑딱이, 그러니까 그걸 다 사서 꼭 플러그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바꿔야 하는 경우는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어제는 사무실에서 쓰는 거를 다 사와서 바꿨어요. 와. 그리고 사무실 해야죠.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그러지 않던가 의문을 갖지 않던가요? 그 부분은 제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워낙 신랑이 좀 알뜰한 편이어서 저희는 사실 밥솥도 안 쓴 지 오래됐거든요. 그 소리가 난대요. 저희 신랑이 새벽에 띠띠 그래서 없앴어요. 그것도. 근데 사실은 밥솥이 전기 밥솥이 그 대기 전력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늘 보온을 늘 해놓거든요. 그렇게 부지런한 주부는 아니어서 어떨 때는 24시간 그 숫자가 떠요. 어떨 때는 진짜 심할 때는 48시간도 떴는데. 이틀 동안.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밥솥 전원을 아예 다 빼고 필요할 때 이제 조금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보온을 눌러가지고 밥을 조금만 해놔도 금방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걸로 아침 먹고 그리고 또 외출하기 전에는 정말 그 플러그를 가능한 정말 다 뽑고 있었어요. 그전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저도 그 대기 전력 그냥 에너지 전략 해야지 말만 했지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집에서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평소에 그러면 꼭 그 지금 우리 앞으로도 프로젝트가 남아 있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으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주에서 눈이 별로 안 왔어요. 그걸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주에 산 지가 8년인데 그 전에는 제가 경상도에 울산에 살다가 여기 이사 왔는데 그쪽 지역은 항상 따뜻해서 눈 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10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이랬는데 이사 와서 전주에 매년 그때 눈이 오니까 전 정말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매년 눈이 오지?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눈이 오면 어린이집이 다 학교도 안 가고요. 도시 전체가 마비가 돼요. 전 그래서 전주에 처음 이사 와서 눈이 내리는데 어린이집 버스가 운행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눈이 오니까 또 낭만도 있고 좋았는데 사실 작년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눈이 왜 이렇게 안 왔지? 그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이 12월 중순이 되는데
그 날씨가 지금 너무 따뜻해요. 아침에 그 기후 보도, 날씨 보도를 하면 항상 내년 평균 기온이 5도인가 4도인가 그런데 지금 계속 12도, 10도가 항상 넘어가서 올해도 좀 많이 따뜻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네, 해요. 저도 네네. 이제 사진 같은 거 정리하다 보니까 10월 첫째 주까지 애기랑 반팔 반바지 입고 공원에서 놀고 있던 사진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 뒤에로는 핑크뮬리라고 해서 이제 뭐 그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가을 분명히 가을인데 그때 그 놀았을 때도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모기도 엄청 많았고 그래서 이제 기후가 정말 너무 따뜻해졌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가 주택에 사시는데 텃밭이 있으세요. 그래서 매년 농사를 되게 잘 지으셔가지고 거의 채소는 사 먹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정말 농사가 거의 망했다고 하세요. 왜요? 네, 뭐 오이며 왜 참외도 저희 엄마는 길러서 주셨거든요. 근데 참외를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올해. 그 정도로 비가 자주 왔잖아요. 그래도 바로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 힘든 한 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생협에서 참기름 항상 사 먹는데 작년하고 올해 참기름이 안 나왔어요. 생협에서. 그래서 왜 대체 참기름이 판매를 안 하냐고 했더니 참깨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기름을 짤 수 없다고. 가을 장마가 심해서 네. 그랬군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참기름이 아예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돈이 있어도 사실은 슈퍼에서 물건을 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얘기죠. 네. 기후 위기가 꼭 그 날씨 변화가 사실은 기후 변화죠. 그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수입해서 네. 먹기 때문에 자국에서 이렇게 그 자급률이 안 되면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똑같은 기후 이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들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식량 문제가 생기면 실은 이제 사회가 불안해되고 갈등이 생기고 굉장히 큰 기후위기가 단순히 그 날씨가 온도가 변한 게 아닌 이상의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즘 또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얘기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 그 사람들이 늘 좀 많이 얘기하는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게 차가 있으니까 사실 아기가 어릴 때는 애를 데리고 걸어 다니는 게 좀 한참 걸리거든요. 어른 10분 걸음이면 이제 애랑은 30분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까운 병원도 사실 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 지구 수담이 활동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기 양념갈비 사러 가는데 사실 엄청 차를 타고 가고 싶었어요. 조금 거리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운동 삼아서 걸어야겠다. 이게 나의 작은 활동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유쾌하게 걸었어요. 네. 저는 제가 제일 못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 키우면서 진짜 일회용품을 정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 물티슈도 그때 처음 사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박스채 들여놓고 막 쓰고 뭐 빨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썼었는데 이제 그런 걸 제가 어느 날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좀 일회용품을 줄여보자 하면 쓰레기통을 봤더니 제일 많은 게 이제 빨대랑 그다음에 아기가 어리니까 이제 병원을 가면 항상 그 조그만 약병을 여분으로 2-3개씩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이면 진짜 봉지 한가득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한 번 감기에 걸리면 2주, 3주 계속 먹으니까. 근데 저희 집만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그걸 줄여보자 해서 실리콘으로 된 제품이 있더라고요. 빨대도 실리콘, 약병도 실리콘으로. 그래서 그걸 씻고 삶아서 계속 이제 지금 한 2년 정도 그렇게 그런 걸로 이제 대체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지나 이런 거는 써야 되니까 이제 나무를 많이 벤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대나무로 된 제품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나 티슈 뭐 이런 것들은
대나무로 된 제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 좀 줄여보자. 처음에 이제 올해 초에 그래서 신랑이랑 비누로 다 비누바로 바꿨어요. 설거지, 세제도 비누바, 샴푸 이런 세정 다. 근데 신랑이 샴푸는 도저히 비누로 못 감겠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비건 제품으로 바꾸긴 했는데, 설거지 이거는 제 영역이니까 설거지바는 지금 1년째 계속 이제 비누로 된 거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이제 몸이나 이런 것도 아이들 거는 다 아이 거나 제 거나 신랑 거는 다 비누로 씻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에 살 때도 많이 나왔죠, 쓰레기가. 그런데 이제 주택으로 오면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고양이를 키워요. 근데 고양이는 저기 분뇨가 있잖아요. 또 응가하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모래를 쓰는데 저는 펠렛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 펠렛이 그 아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저희 엄마한테 보내고, 저희 엄마는 그걸 발효해서 천연비료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제가 이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엄마한테 같이 보낸 거예요. 어차피 분뇨를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여러 보다가 EM 발효액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EM 발효액을 만들었고, 또 EM 발효액은 쌀뜨물이 굉장히 물을 오염시키는 요인이기도 해요. 알고 보니까 쌀뜨물이요? 쌀뜨물이요. 희석하는데 굉장히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EM을 만들 때, EM 발효액 만들 때 쌀뜨물이 주 원료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EM 발효액을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저희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흙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 올해 2월 달부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1개월 됐는데 계속 순환해요.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EM으로 해서 흙으로 만들어서 정말 흙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어쩔 수 없지만 주택은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제 화분 큰 거에다가 하거나 뭐 통에다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도움을 주실 수 제가 있나요? 도움 드릴 수 있어요.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티슈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쓰더라고요. 네. 물티슈가 그걸로 이제 사실은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몰라서 사실은 이게 물티슈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시 우리에게 그 밥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활동을 하면서 기존의 나의 어떤 생활의 습관과 지금 그 후의 습관이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불편함은 있는 것 같아요. 물티슈를 쓰면 쓰고 바로 버리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물티슈 대신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했던 물걸레를 쓰게 된다면 그거를 빨아야 되기도 하고, 또 아파트 생활하면 또 걸레 빠는 장소가 좀 불편해요. 세탁실도 좁고 한겨울엔 또 거기서 걸레 빨기도 정말 싫고. 그런데 이제 그냥 물티슈 사용을 어쨌든 줄여보려고 물걸레를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은 좀 있긴 해요.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좀 더 내가 줄일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 젊은 애기 엄마들이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애기를 키우면서 사용한 게 물티슈거든요. 그 저희 집 밑에 집도 살짝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물티슈가 한가득 쌓여 있어. 최근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걱정은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하고, 물티슈 좀 줄이고 물걸레 사용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감수하자 이렇게 지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어른으로서. 그런데
좋은 어떤 물건을 사서 가득 안겨다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깨끗한 지구,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게 훨씬 더 큰 값진 선물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네. 저도 물티슈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근데 출산하고 한 1년 정도는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저귀 뛰면서 이제 진짜 이거 쓰지 말자고 버렸더니 당장 이제 남편이 물티슈 어딨어 이렇게 뭐 맞아.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보편화돼 있으니까 저희 집에 오면은 다 애기 엄마들이 딱 대본에 뭐 맞아요. 닦을 때 어. 물티슈 어딨어 이렇게 물으면 근데 이제는 이제 좀 오래돼서 이 집은 물티슈 없는 집이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걸레로 닦고 예. 근데 이제 이 습관이 다시 되니까 이제 안 쓰게 되더라고요. 물티슈 이제 가도 이제 친정집이나 어디 가도 물티슈 쓰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보험을 드신 분 이제 저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서 그분이 가끔 인사하러 오시는데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들이 주로 주시는 게 일회용품들이잖아요. 네. 딱 보니까 비닐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는 거 3개 하고 그다음에 물티슈가 입다만하게 두꺼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한 2달째 제 옆에다 놨는데 쓰지 어떻게 못하고.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답이 좀 없어.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물티슈는 안 사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 아이들은 쓰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말하면 뭐 더 안 할 것 같아서 원래 하지 말라 하면 더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쓰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좀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 관련해서 이제 보험회사의 그 직원들이 선물로 사실은 그 일회용품을 주잖아요. 네. 비닐봉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티슈 같은 것들을 주는데 일회용 플라스틱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저희는 그 기후변화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이 선물을 줄 때 소비자들의 생각이 변했구나 하면은 선물의 품목을 바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얘기를 그분한테 해주시면 말하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선물보다는 좀 더 환경 이로운 선물들을 선택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권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모르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네, 그렇게 해야 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불편하잖아요. 습관을 다시 되돌이킨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들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라디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기후 위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게 더 이제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그 옆에 계신 남직 선생님하고 한 10년 정도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채식하시고 막 환경에 관심 많으시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지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가씨 때 네, 아가씨 때. 내 아기를 낳고 났는데 이제 선생님이 우리 남겨질 이제 후손이나 조카들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 생각하는데 그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 아니 그때는 그때 그런 얘기할 때 좀 그 가슴이 약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애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다른 후손들까지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시는 게 나도 진짜 반성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금 처음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하고 있어요. 뭐 당장에 뭐 고기를 탄소 배출할 때 고기를 많이 먹으면 탄소 배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다 고기를 다 끊는다 뭐 이런 건 제가 당장엔 할 수 없을 것 같고 줄이는 게 필요해요. 줄이는 거 그 대신 이제 뭐 일주일 아니고 매일 한 끼는 이제 채식을 하기로 했어요. 신랑하고 다행히 저랑 애기 아빠 애기 모두 막 채소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침에는 방울토마토 뭐 이렇게 생 채소를 위주로 먹고 왜냐면 급식을 먹기 때문에 신랑이나 애기는 뭐 다 뭐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매일 한 끼는 이제 채식 위주로 그렇게 먹고 있고 그런 건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거 내가 최대한
실천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니까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는 않긴 한데 네. 네, 라벨 벗기는 건 좀 힘들었어요. 그런 페트병 라벨 벗기는 거. 그런데 사실은 그 보면은 우리가 식용유라든지 플라스틱을 구매하게 되면은 어떤 회사를 좀 배려를 해서 쉽게 벗길 수 있게끔 네. 만드는데 어떤 회사들은 정말 힘들어요. 네. 그거 가지고 맞아요. 어제 아. 진짜 한 5분 동안에 이걸 손톱으로 이렇게 하고 벗겼는데 예. 당장 그냥 이거를 던져버리고 싶었거든요. 이거 떼는데 라벨 떼는데 예. 근데 제가 그래 좀 인내하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요거 작은 행동이지만 참자 이러고 어제 정말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맞아요. 던져버릴 뻔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네네.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왜냐면 기업은 그 판매하는 그러니까 생산자는 모르잖아요.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내가 생산자가 이제 판매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럴 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상표가 나오게끔 사진을 찍어서 이거 그 분리배출하기 힘들다라고 그 해시태그를 넣어서 그 회사에 대해서 태그를 걸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이 뭔지 또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나의 이렇게 해시태그 이거 해시태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히 그 성촌동에 보면은 무슨 노 브랜드라고 있어요. 네. 삼성 계열사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 제품은 이제 조금 차별하기 위해서 조금 싸기는 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든 삐삐 브랜드도 있고 그런데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진짜 분리배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다 노 브랜드 이렇게 해시태그 넣고 제대로 분리배출 제대로 이거 라벨 제대로 뗄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또 올리는 거죠. 그러면 보고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제품 또 사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안 사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한마디씩 할게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하거든요. 미미하지만 뭐 분리수거하고 플라스틱 뭐 재활용 그것도 정말 열심히 지키고 그러는데 아까 일부에서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쓰레기장에 가서 이걸 분리수거를 하면서 내가 이거 버리는 양과 많은 기업이 이거를 오늘 하루 지금 만들어내는 양을 상상을 하니까 혼자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뭐 해시태그를 해가지고 뭐 기업에 어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방금 했고요. 그리고 또 한번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제품인지는 몰라요. 항상 그 종이 우유 회사였던 것 같아요. 메일이었는지 잘을 모르는데 그 회사에 포장지를 바꾸면서 분리수거 하기가 좀 힘들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그 상표를 늘 사용하다가 그게 생기면서 재활용하기가 힘들어져서 그걸 늘 오려야 되는데 부지런한 소비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사진을 다 찍어서 올인 사진 그거를 이제 회사 게시판에 올렸대요. 그래서 그 대표가 그거를 보고 그걸 바로 시정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또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저 혼자만 하면 좀 이거는 끝이 없는 싸움이니까 바위에 이제 계란치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좀 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 활동하면서 계속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딸이랑도 얘기하면서 엄마 지구가 이제 쓰레기 때문에 곧 어떻게 사라지는 게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최근에 이런 환경 활동을 시작했는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세발의 피 진짜 작아. 정말 작은데 그래도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들한테도
빨대 쓰면은 북극곰이 죽는다. 이러면서 그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 같이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거 같이 얘기하고 활동 작은 거지만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다들 비슷한 얘기지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저자가 한 말에 되게 공감하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일부에 계셨던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제도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 개개인이 해야 하는 일들이 뭐 항의 전화하고 뭐 열심히 분리배출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 흙으로 만들어 막 노력하고 하는 이런 일들 해봤자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열심히 하다 보면 아까 막 5분 동안 막 실갱이 하다 보면 네. 그런 생각이 팍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개개인이 우리가 되었을 때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그냥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노력하고 자기 애기 엄마처럼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연대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제도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난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닿아서 짜증내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이렇게 작은 환경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멋지십니다. 다 멋져요. 아니 그 시작은 제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혼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 연대하자라는 게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전에보다는 많이 변한 걸 제가 느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용기 내서 했을 때하고 그때의 마음가짐하고 지금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움직임이 나의 작은 움직임이 또 한 사람을 바꿨네. 분명히 선생님의 영향을 또 다른 분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뿌듯해요. 마지막 친구들이 있어요. 가장 이제 자주 모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도 이제 같이 실천해 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실리콘 약병 같은 것도 이제 제품 찾으면 이런 게 있대. 우리 다 이거 사서 이제 그렇게 바꾸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쓰다미 하면서 이메일 지워야 된대. 그랬더니 다들 그런 건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지우자 뭐 이렇게 인식하고 이제 같이 활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또 같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한번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개인의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전 지구적인 어떤 규모로 봤을 때 너무 미비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한 개인이 우리가 된다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힘을 합하면 또 그 정부를에게 건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그럼 정부가 또 어떤 법안을 만들고 또 국가가 바뀌면 또 다른 전 세계가 바꿀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한 개인의 힘이 아주 미비하지만 세상에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간디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세계 바꿨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 개개인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한 어떤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이제 올해도 12월 다 마무리가 가는데 내년도에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이제 우리 목소리를 우리 지금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목소리를 밖으로 내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이제 전주시가 또 참여하고 대한민국이 참여하고 세계가 함께 가는 우리 힘이 미비하지만 좀 바꿀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또 내년에 으쌰으쌰 해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